자, 이제 이 페이퍼에 보면 프린트한 거에 제가 이걸 급하게 만들면서 오타들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오타 체크도 안 하고 일단 50장을 뽑은 거야. 네, 뽑았는데 오타는 일단 눈에서 지우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퀴즈 타임. 이 페이퍼에서 퀴즈 타임. 장수시대 걱정, 치매, 뇌혈관 활성화, 치매 예방, 혈전 예방, 혈관 확장, 혈행 개선, 그리고 레시틴까지 들어있는 게 뭐가 있죠? 포스파티딘 콜린이 들어가 있어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 네, 인지질 그 선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리 제품 안에? 뇌혈관 활성화, 치매 예방, 혈전 예방, 혈관 확장, 혈행 개선, 인지질까지 함유된 거. 더블 엑스.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장수시대 걱정. 치매라고 되어 있죠. 징코? 예. 징코를 누가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이셔요. 17페이지. 여기 17페이지라고? 예. 징코를 누가 먹어야 되는 거죠? 40에서 50대. 40에서 50대? 미리 먹어야지. 미리부터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치매 예방이잖아요. 치매는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뇌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재생하는데. 치매 기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퇴행성,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변성되는 거, 단백질 변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혈관 막히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하나는 알코올성, 하나는 약물성. 그건 내가 쉽게 컨트롤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의 변성으로 오는 거는 노안인데 이거를 막아주려면 오메가3 평소에 잘 먹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기억력이 강화되어 있는 좋은 연령이 또 있어요. 기억력 강화. 아이들? 예,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애들. 예, 그런 애들한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치매 말고 아까 제가 오메가3 얘기했잖아요. 뇌혈관 순환에 오메가3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오메가3 누가 먹어야 되지 그러면? 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그러니까 20, 30대부터 시작을 해야지 오메가3를. 20, 30대부터? 애들은 피가 안 돌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니까 어린아이들. 예, 다. 그러니까 피가 돌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필요한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필요한 영양소 오메가3. 자, 오메가3는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세몬 오메가3, 하나는 오메가3 밸런스가 있어요. 차이점. 이거 알았었는데. 일단 그림으로만 봐도요. 세몬 오메가3에 그려 있는 그림은 연어죠. 그리고 밸런스에 그려 있는 그림은 이거 연어 아니에요. 멸치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약간 달라요. 그거 말고 세몬 오메가3에는 EPA와 DHA 비율이 EPA가 더 높아요. 그리고 알맹이도 크죠. 많이 들었다고. 양이 크지. 예. 근데 밸런스에는요, 양이 작아요. 반밖에 안 해. 그런데 밸런스라는 게 무슨 균형을 맞췄다. 1대1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DHA와 EPA가 1대1이야. 그러니까 제 세모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 나이가 있는 사람들. 또 써야 되는 거고. 나이가 있는 사람 쓰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별명으로 정하잖아요. 하트, 심장이 뛰는 사람은 다 먹어야 되는 세몬. 그리고 밸런스는요, DHA가 높다 보니까 두뇌, 망막, 심장, 전연령. 근데 알맹이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거 좀 넘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거 넘기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최소 필요량을 주려고 그러면 솔직히 두 알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오메가3를 잘 먹었을 때 혈행 개선이라든가 수족 냉증, 그러니까 피가 잘 도니까 냉증이 사라지겠죠. 두통이라든가 기억력, 혈압 쪽에, 당뇨 쪽에,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염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오메가3를 줬을 때 초기에 염증이 일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음. 왜 그럴까요? 피가 돌면 피가 돈다는 얘기는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든가 이게 더 잘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잘 공급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염증이 있는 자리에 백혈구가 더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더 싸우는 부위가 커지는 그 부위가 일시적으로 더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염증 개선일까? 염증 완화. 실제로 오메가3의 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백혈구 가서 싸워가지고 네. 염증 있는 그 나쁜 세포들 갖다 잡아 먹어가지고 네. 죽여놨으니까 당연히 좋아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메가3가 부족할 때 혈전이 안 될 때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2페이지에 가면은요. 이스트 B하고 B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트 B는 읽어보면 씹을수록 고소한 건조 효모 비타민 B라고 돼 있고 B 플러스는 8가지 비타민 B로 채우는 몸속 세포 에너지라고 돼 있어요. 자, 에너지라고 돼 있고 효모라고 돼 있거든. 자, 효모가 뭘까요? 효소의 균주도. 그쵸, 효소의 균주도. 엄마. 엄마 그냥 쉽게 엄마 효소의 엄마야. 그럼 시중에서 효소 가지고 마케팅하는 있는 거 아세요? 효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네. 근데 효소 마케팅을 많이 해요. 그것도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것도 생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모만 생산하는 거야. 네. 근데 효소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설탕으로 재워놔. 뭐 산에서 약도 뜯어가 설탕 재워놔. 설탕물이에요. 그거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뭐예요? 근데 이스트 B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들어왔던 거야.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처음에 들어왔던 거야. 들어올 때 뭘로 허가를 받았냐면요. 다이어트로 허가 받았어요. 왜 다이어트로 허가 받았을까? 비타민 B1, 티아민은 탄수화물 대사에 사용되죠. 그 대사가 증진돼가지고 그렇죠. 몸에 있는 그 것들을 많이 빼낼 수가 있잖아. 대사 그러니까 내가 먹은 탄수화물, 내가 먹은 단백질, 내가 먹은 그 지방질을 에너지원을 활용. 빨리 대사시켜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로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모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까지 같이 들어 있잖아요. 단백질까지 같이 들어 있고 그걸 먹다 보니 대사가 빨라져.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 있어, 효모 들어 있어. 이러다 보니까 소화도 좋아지죠. 그렇지. 소화력도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체질 개선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사가 되다 보면은요, 대사가 안 돼서 적체에서 생기는 염증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를 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피곤하다고 한다.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아무 데나 상관없이 그냥 이거 주면은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번에 한번 누나가 변비 문제에서 고생을 할 때 제가 이걸 주고서는 이거 드세요라고 했을 때 해결됐잖아요. 변비가 그럼 왜 해결됐을까? 그때. 아직 해결 안 되는데. 아니 그때 내가 먹으라고 한 양이 있거든. 지금 그렇게 안 먹고 있거든. 왜 해결이 그때 먹자마자 효과를 봤을까요? 내가 먹으라는 양대로 먹었을 때. 유익균들을 갖다 활성화시켰겠지. 네. 그래가지고 장 쪽에 있는 그 불순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밀어내고 분해시키고 몸이 대사가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는 칼슘 부족도 있을 수 있고 혈액순도 있을 수 있고 유익균의 부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거야. 그 양이면 돼요. 근데 그 양으로 그렇게 먹으면 돈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B 플러스 있어요. B 플러스랑 이스트 B랑 차이점 중에서 하나가 비타민 B의 함량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트 B에는 효모랑 단백질이 들어있다니까 부피가 커. 씹어 먹는 거고 B 플러스는 삼켜 먹는 거죠. 그리고 필요량이 300%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이. 그리고 루리나예요. 리나.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거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토피, 소화불량, 체질 개선이라고 써놨잖아요. 음. 어차피 아토피도 대사 쪽이에요. 음. 체질 개선도 마찬가지, 소화불량 마찬가지야. 그럼 같단 소리죠. 같단 소리인데 그 단백질이라든가 소화 쪽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이스트비 쪽이에요. 그리고 먹기도 편해. 근데 맛에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밑에 호모시스테인의 개선이라고 써놨어요. 호모시스테인이 뭐죠?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라는 걸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라고 어쩌고 하면서 아는 척을 조금 하려고 그래. 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뭘까? 염증 유발인자예요, 일명.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 몸에서 염증이 많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많이 나오고 염증이 적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적게 나와. 같은 소리야.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를 해서 염증이 높다 그러면은요, 일명 마이신을 처방을 하죠. 항생제를. 왜 높게 나올까예요. 대사가 안 되고 적체돼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건 썩게 돼 있거든. 그래서 같은 소리야. 염증 수치, 호모시스테인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그러면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밀크 시슬이라는 게 있죠. 밀크 시슬. 밀크 시슬은 이거랑 뭐가 다르죠? 밀크 시슬은 천연의 항생제라고도 말하고 해독 효과도 있고 간수치 정상화시켜주고 비형간염이라든가 극성 간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실리말이라든가 민들레예요. 밀리가 민들레 뿌리가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민들레 뿌리 밀크시슬보다 더 중요한 게 실리마린 성분이거든요. 실리마린에 대해서는 그 부각을 안 시키긴 하지만 어쨌건 실리마린 성분이 더 중요해요. 이게 간을 회복시켜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GOT, GPT 수치라고 해놨어요. GOT와 GPT 수치의 개선을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이게 뭘까? GOT 수치, GPT 수치가. 지방 수치 아니? 이 수치는 언제 나오냐면요. 세포가 파괴될 때 나와요. 쉽게. 그러면 세포가 파괴된다는 거는요. 근육도 찢어지죠. 알베는 건 찢어지는 거잖아. 그때 나와. 그때도. 근데 우리 몸에서 재생 속도가 엄청 빠른 게 간이잖아요. 간에서 재생을 하려면요. 기존의 늙은 세포가 파괴돼야 돼. 그때 나와. 그래서 혈액 안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급격히. 언제 나오냐면 자, 간이라는 게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독의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해독을 다 못하면 싸놓는다고요. 지방으로 묶어놓기도 하고 압축해놓기도 해요. 지방간이나 경화라고 하죠. 그렇게 막 압축해요. 그러다가 수명이다 하면 몸이 잡고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놓으면은요, 잡고 있던 거 놓쳐지니까 세포들이 막 찢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때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수치가 확 올라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독소들이 다 퍼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죽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기도 한 거고. 그래서 병원에서 GOT, GPT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반대로 막혀 있다가 대사가 잘 돼. 막혀 있다가 혈순환이 잘 돼.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야지. 올라가요. 간염 있는 사람들이 건강 케어를 들어가면은 얼굴이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케이스야.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요? 회복하려고 세포를 새로 만들려니까 기존에 있는 걸 떼내버리는 거야. 그때 올라가요. 거기서 놀래가지고 병원을 바로 뛰어가잖아. 네, 근데 아는 의사들은요, 그 수치를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모르는 것들이 꼭 덤벼요. 그 수치 올라갔다고. 오메가3를 줬더니 그 수치가 올라갔다고 막 덤비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일명 명현 반응이라는 거죠. 자, 명현 반응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소팔메토라고 돼 있잖아요. 소팔메토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전립선이라고 전립선. 생각합니다. 전립선이 저 전립선의 질환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대, 염증, 경화.
네. 근데 증상은 비슷해요. 증상이 뭐가 있죠? 아직 겪어보지 않았잖아 우리. 전혀 모르겠어 감은.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증상이 있어요. 시원하게 안 나와. 시원하게 안 나와. 그리고 자다가 깨. 오줌 마려 와서. 못 참아서. 네, 자다가 깨. 그 다음에 누웠는데 아직 있는 것 같아. 요실금이지 그러면. 네. 누웠는데 아직 있는 것 같아. 요식은 또 달라요. 누웠는데 아직 있는 것 같고요.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신발에 튀어. 아 쏴야 되는데 쏘지 못하고 떨어지겠지. 네, 떨어져서. 이게 벽을 맞고 튕기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묻어요, 신발에. 이 신발에 남자가 묻어 있으면은 가서 전립선이 안 좋군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안 되지. 자존심인데. 되지. 근데 그 사람들 옆에서 오줌 누고 있을 때 똑같은 증상이 하나 있어요. 방구 꿔요. 힘줘서. 쏘려고 힘줘가지고 방구 꿔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오줌 누면서 그냥 방구가 푹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놔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뿡 꿔요. 힘줘서 힘줘서. 관략근에. 예. 그래야지 이게 힘주고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방광이 근육이 생겨가지고 방광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더 자주 가게 돼. 더 악순환이 되지. 예, 악순환이 돼요. 그게 남자들의 숙명이죠. 아직까지는 안 와봤는데. 50대면 한 40%가 있다고 그래요. 50대. 60대면 한 50% 정도? 그 정도? 한 70%, 한 65% 정도 있다고 그래요. 80대면 한 75% 정도. 자, 남자들의 숙명이잖아. 우리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아. 아니, 올 거야. 아니. 아니야, 올 거야. 올 거라고 하자. 올 거라고 하자. 자, 근데 그게 그 남자들이 성기능이라고 그러면은요, 이 굉장히 큰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전 나오잖아요. 뭘 먹었더니, 뭐, 밤이 좋아졌니,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성기능인데, 남자들은 밥 숟가락 들만 있으면, 들 힘만 있으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생각뿐이지. 생각만 하잖아요. 할아버지도 정력 센 사람은 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게 전립선 문제거든. 전립선 문제. 근데 이게 전립선이 남자가 한 번 문제가 되면 회복이 완벽히 된다 안 된다? 그 회복? 젊을 때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진 않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징코엠처럼 이것도 한 번 섭취 시작을 하면은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남성형 탈모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있죠. 이 남자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 예, 여자한테도 필요해요. 여자들도 요로가 있거든. 그 요실금이 있다 그러는 건 자꾸 묻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 쾌겔 운동, 단백질 먹고 쾌겔 운동 하는 거랑 이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기 찌릿찌릿한 거, 힘 주는 거 이것도 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찌릿찌릿한 게 요로 감염일 수도 있잖아요. 감염인지 뭔지는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분이 정확히 말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병원의 진단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감염이라 그러면 도움되는 영양소가 뭐 생각나세요? 간염? 감염. 감염이면 바이러스의 감염. 그러니까 네. 도움되는 영양소. 일단 병원 C 유산균. 그때 사모님, 누나 말고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C 더 드시고요. 이거 드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금방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뒤에 서플멘트가 그래서 거기 들어있었던 거지? 네. 제 기억력이 아직은 징코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러면 한 번 먹으면 끊으면 안 되는 게 또 있죠. 우리 제품 안에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고 먹는 건 당연히 계속 먹어야 되지만 증상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 불편감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인트 가드예요. 조인트 가드. 여기에는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3중 방어 작용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3중 방어 작용이 아니라 원래는 2중 방어 작용. 원래는 3중 방어 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젊은이 무릎이 안 부럽다. 3일만 먹어봐라 금방 한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실제로 3일 정도면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제대로 섭취를 하면. 근데 여기 제가 완충, 윤활, 염증 세 가지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2중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출시할 때 3중으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표기법이 조금 바뀐 거야. 그 식약처법이겠죠. 근데 보면 여기 밑에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들어있다 1500mg, MSM이 들어있다 1500mg, 그 다음에 여기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들어있다 히아루론산과 함께. 여기 보면은 아세로라 농축물과 부원료로 상어연골 추출물 히아루론산, 인도 전통 허브인 보스웰리아, 가일 건조 혼합물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글루코사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 지식에서 어떠한 영양소라고 알고 있죠? 연골의 구성 성분이라고 알려 있죠. 글루코사민.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관절이라든가 디스크 문제가 됐을 때 병원에서 뼈주사 맞는다고 그러죠. 뼈주사가 뭐예요? 히아루론산. 예, 히아루론산이에요. 글루코사민이 하는 일이 관절을 만든다 그러면 히아루론산이 더 들어가면은요 연골에 윤활제가 발려지는 거죠. 그리고 보스웰리아가 그 역할을 해요. 윤활제 역할을. 자, 그러면 관절의 완충, 연골이 만들어지니까 완충되고 윤활제가 들어가니까 윤활이 되겠죠. 근데 염증이 왜 쌓여있을까? MSM 1500mg이라고 써있거든요. 자, MSM이 뭐냐면 식이유황이에요. 식이유황. 유황. 예, 유황온천에 가면은 갔다 오면 피부병이 좋아지죠. 유황의 특징이 그거예요. 염증 제거시키는 거. 그래서 유황, 이거 식이 MSM만 가지고 다단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온몸의 염증 다 좋아진다고. 그래서 염증, 그래서 진통까지 같이 가능한 거예요. 관절의 완충, 윤활, 염증, 진통이 가능한 거야. 3중 방어장이 가능해요. 이것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 재생은 안 돼. 재생은 안 돼요.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먹을 때는 좋았는데 왜 안 먹으면 또 그러냐. 뭐 심하게 말하면 마약 들었냐 막 이런단 말이야. 유지하기. 계속 드셔야 돼요. 너 나한테 팔려고 그러냐.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늙었잖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관절이 안 좋을 때 필요한 게 뭐 있죠? 관절이 안 좋다라고 하면 필요한 거. 관절의 구성 성분인 당연히 조인트 가드가 필요하겠죠. 그 와중에 관절을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골격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골조. 골조는 칼슘. 그리고 골격 옆에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옆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잖아. 그래서 단백질. 그러니까 운동해주고 칼슘 잘 먹어주고 조인트 가드 먹어주면 웬만한 골격계 질환은 도움을 받죠. 본인이 느낄 정도로. 확 느낄 정도로. 제가 디스크 수술하려는 사람도 디스크 수술이 안 돼서 포기한 사람도 이걸로 케어했었고. 양을 좀 많이 늘리면 네. 효과를 보면. 네, 칼슘하고 단백질하고 해서 그걸로 케어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이게 보면 칼맥D예요. 칼맥D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칼맥D가? 칼슘하고 마그네슘.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아메이는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추천할 사람들 누구한테 추천하죠? 뼈건강. 다 초이스에 보면은 뼈건강이라고 돼 있어요. 뼈건강이 걱정되는 사람 인스타집은 많이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거기 써놓은 거 보면 치아, 뼈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게 이거다. 골다공이라든가 천연신경 안정제다 이거. 그 다음에 눈 밑 떨림이라든가 변비, 소화불량이 변비 있는 사람도 변비로 해결될 수 있다. 소화불량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변비가 왜 좋아지죠? 변비? 장운동이 되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장운동이 되니까 네. 압축을 좀 더 해가지고 네. 쌓이는 면을 밀어낼 수가 힘이 생기겠지. 예. 그러면은 칼슘이 뺏기는 환경들이 있죠. 몸이 산화했을 때, 산성 환경이 됐을 때, 산화가 아니라 산성 환경이 됐을 때 그 산도를 맞추려고 칼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건 어떨 때 산성화가 되죠? 부족해가지고 몸에 보관하 있던 걸 끌어다 쓰니까. 네, 어떤 때 부족해져요? 극격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비타민 C 소비하죠. 아, C구나. 급격한 운동? 급격한 온도, 활성산소는 비타민 C를 소비하죠. 계속 비타민 C만이네. 산성 음식, 아, 혈액의 산성화라고 했잖아요. 산성 음식, 산성 음식이 뭐가 있죠? 그 음료수, 음료수, 탄산음료. 그다음에 술, 네, 특히 맥주. 특히 맥주, 뭐 술 종류는 다 비슷해요. 어차피 소주도 다 집어넣었거든, 탄수화물을. 그리고 육류, 지나친 육류 소비. 그다음에 이제 그 육류도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소고기가 더 심한 거는 혈액순환 쪽인 거고, 육류 쪽은 다 산성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고기 먹을 거면 칼슘 먹는 거고, 밀가루 먹으면 칼슘 먹는 거고, 소주 먹을 거면 칼슘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즐겁자고 먹으려면은요, 그만큼 더 먹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오늘 오픈한 영상에 보면 알코올이 뇌와 근육, 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놨어요. 심각해요, 그분은. 혈액의 산도가 암환자 수준이에요. 15년 동안 열심히 드셨어요. 그거 케어하려면 시간 걸리겠죠. 근데 내 앞에서 제가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삼키는 걸. 아, 여기를 아파할 거야. 아니, 그래. 알맹이라고. 그거 빨아먹으라고 그래. 알맹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거든. 왜 안 넘어가죠? 아니, 심지어는 최근에 아, 근육이 완전히 이렇게 수축돼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지도 않겠구나. 네. 아,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식도염이래. 식도염인데 기관지에 좋은 걸. 기관지랑 식도염 달라요. 그랬더니 자꾸 킥킥거리는데 그래서 병원에 식도염이 있대. 그러니까 기관지 좋은 걸 달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관지랑 식도염을 다른 걸 설명을 했어. 난 기껏 다 설명을 했거든. 안 들었대. 딴 데만 되지. 기관지랑 식도염 달라요. 여기 같이 붙어 있어. 다른 거야. 다른- 기관지는 폐로 가는 거고요. 코를 만약에 기관지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기침해가지고 빼내지. 잘못하면 죽어요. 따로 돼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폐로 이렇게 가고. 네. 식도는 그대로 아니, 다이렉트로 식도랑 기관지랑 다른 건데 쭉 내려와 있어. 그것도 모르면서 덤빈다니까? 그 사람이 오메가3를 줬더니 DOT-17 올라갔대, 남편이. 그래서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대. 더 먹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혈당이 높대, 남편이. 그럼 더 먹어야지. 근데 덤벼. 더 먹어서 올려가지고 빼버려야지. 근데 덤빈다니까요. 왜 덤빌까요? 모르면 뒤질나게 용감하거든.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든가. 설명할 때는 딴 소리 해놓고. 자랑 좀 해야겠다. 녹화되고 있는데. 나 어저께 손님 왔을 때 있지. 네. 집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난 방 안에서 네. 당구 프로를 이렇게 살짝 누워서 봤는데 그러다가 잠들었어. 네. 근데 집사람이 친구 데려다 주라고 날 깨우는 거야. 네. 잠깐 동안 못 나갔어. 네. 왜? 텐트를 갖다 너무 크게 치고 있어가지고 못 나갔어. 텐트를 왜 쳐, 그 나이에? 아니 잠깐 잠들었는데 1년만 지나면 60이잖아요. 텐트 치고 있대.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서 원래 텐트는 90까지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즈를 입어야죠. 왜 박스를 입어? 아니지 저거 저기 추닝 입고 있었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난 원래 집에서 팬티 안 입어. 그래도 드로즈로 좀 눌러줘야지. 그죠. 잠깐 또 알았어. 그래놓고서 그 진정시키고 이 바지 치켜 올리고서 응. 끝매고.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삘쩍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저께 민망할 뻔 봤어. 그대로 그냥 잠결에 나갔으면. 잠결에 그냥 나갔어야 되는 거야. 자랑스러운 신랑 자랑도 하고 그런 때. 은하 누나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써먹진 않아도. 여담을 그냥 한 거고. 그러니까 써먹진 않아도 든든하잖아. 쓴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쓴다니까. 집사람이 아니야. 헛소리해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쓰지 마.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안 좋아. 그러면은 그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얘기 하자. 자,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활력을 주는 생기를 주는 활력 에너지라고 돼 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돼 있어요. 코Q10이거든요. 코Q10이라는 게 별명이 젊음의 영양소예요. 젊음의 영양소. 세포가 늙지 않게 산화를 억제해준다.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다.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이게 혈압약은 아닙니다.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갑상선에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탱탱하면 당연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고 써놨어요.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이해가 되나요? 사람들 콜레스테롤이라 그러면 겁부터 먹을 텐데. 자, 겁부터 먹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올라가지? 뭐가 올라가요? 아니 떨어지지 콜레스테롤치가. 떨어지죠. 네. 콜레스테롤씨가 떨어진다.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있죠. 간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필요해서. 네, 필요해서 만든 거야. 콜레스테롤이 에너지원이야.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잘 돌아가야 에너지가 돌아요. 하다못해 고추를 세울 힘도 거기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치도 올라가서 그걸 강제로 끌어내리면은요, 고추가 안 쓴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은요, 못해. 예, 안 돼요, 잘. 그 왜 그러냐면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순간에 드럭 머거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드럭 머거. 코큐텐 합성이 안 돼.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은요, 기운이 없어요. 아,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막 이래요. 그럴 때 코큐텐을 주면 돼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음부터 콜레스테롤 처방할 때 코큐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 의사들은. 근데 대부분 그런 거 말하는 것도 귀찮잖아. 그래서 자기가 돈 되는 거 아니잖아. 네, 말을 잘 안 하죠. 귀찮으니까. 근데 약국에 가면 표기돼 있어요. 드럭 머거 현상 중에 하나. 콜레스테롤 약은 코엔자임 Q10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피부가 탱탱 만들어진다고. 왜 그럴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얘의 활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지면요 세포가 탱탱해져요. 저 요즘에 더 탱탱해졌지 않아요? 나도 요즘 생생해지고 있어. 제가 훨씬 더 좋아요. 아이 그 나보다 11년 차이 나는데.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잘 안 먹는 걸 중간에 돌려 먹잖아요. 코엔자임 Q10을 어머니 거 사면서 제 거 샀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먹어요. 그랬더니 어우 더 잘생기시잖아요. 이게 코엔자임 Q10 덕분이에요. 그게 실제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요. 박현애 사장님, 주박사님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양껏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면 좋겠다.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 페이지를 열은 김에 양쪽에 따로 있단 말이에요. 2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여성을 위한 간말 이루는 산 GLA 블렌드. 그리고 식물에 찾은 갱년기 건강 루바 블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 아세요 혹시? 아니 그거 써봤지. 자, GLA를 제가 처음에 권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났었죠 누나한테? 몰라 갑작스럽게 되는 거. 그때 이거를 권했을 때 호르몬. 예, 여성 호르몬의 정상화라서 끊겼던 생리가 다시 터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 호르몬의 정상화 그리고 호르몬과 피부 건강 조절라고 돼 있어요. 피부 건강 조절. 실제로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 중에 하나가 달맞이유예요. 달맞이꽃. 달맞이꽃의 영어 이름은 프림로즈예요. 플리모즈. 예, 이게 세포를 재생시켜요. 그래서 피부 건강 개선. 자, 세포 재생이 필요한 피부가 뭐가 있죠? 재생하는 피부? 아토피? 네. 거기에도 써요. 그리고 PMS라고 그러죠. 생리통 심한 애들. 네, 그때도 써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긴 해요. 자, 갱년기 증상 완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상 하나? 갱년기가 되면 지렉이 안 나오잖아. 부부관계가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부부관계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좋아진다? 매기지 마요 누나. 그 저거는 뭐야? 근데 어느 한 지인은 순삭의 지인이야 사람은. 네.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 어. 응? 근데 생리를 하면 근데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 생리를 하면 자기는 양이 많아가지고 생리돼 갖고 해결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기저귀 팬티 같은 걸 그걸 입어야 해결이 이걸 자주 안 갈고 어떻게라도 외부 활동할 때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리돼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한 얘기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본인은 정작 불편하죠. 실제로 생리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피부 쪽으로는 좋긴 한데 이제 빈혈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성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빈혈 쪽도 케어해줘야 되고 칼슘도 케어해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점막 건강이에요.
이거에 점막 건강 하나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 줄일 수 없어요.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문제.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칼륨제가 부족한 거네. 칼슘, 철분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분한테는 다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점막 건강까지 같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점막하면 뭐가 있죠? 눈 점막, 코 점막, 입 점막.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 찾은 갱년기 건강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지금 먹고 있잖아요. 누나가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열감, 우울감, 두근거림, 수면장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갱년기만 겪나? 아, 이건 일상적으로 항상 있는 건데. 일상적으로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에 도움을 받는다니까? 우울감, 열감, 두근거림, 수면장애, 스트레스 다 도움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해결되다 보면요 부부 생활도 좋아지겠죠.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좋아지겠죠. 좋아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주지 마요. 지혜의 갱년기 저기 루바 이런 거는. 근데 한 번씩 더 가라고 되죠. 어? 아니. 2세 만들 거 아니잖아.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본인은 왜 가족끼리 그래? 아니야. 누가 그래?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 그다음에 수면장애. 수면장애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좀 민감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때 좀 빠르게 도움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면장애. 따뜻한 정종을 마시고. 따뜻한 정종을 마셔. 그리고 아이씨,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누우면 웬만하면 잠드는데. 그쵸. 따뜻한 정종을 마시고 홀딱 벗고서는 둘이 있으면 안 되지. 쉽게 잠드는데. 쉽게 잠들죠.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대문자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때 도움받는 게 있어요. 평소에 칼슘을 잘 먹어주고요. 루바를 먹어주고 이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어. 태아닌샤? 있는데 효과가 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효과 없는 이유가 칼슘 부족이야. 없는 쪽이 많아. 예. 그럴 때 양을 늘려주면 되는데 이거 무한 늘릴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럴 때 효과들을 보는 게요. 루바랑 칼슘을 평소에 먹어주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딱 먹어주면 수면이 잘 들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아직 30대인데 잠을 못 자요. 보통 12시 자서 2시에 일어나. 그러니 잠을 못 자면 얼마나 정신이 몽롱하겠습니까? 만나면 애가 막 이래요 막. 근데 그렇게 먹어라.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를 더 먹어라 그랬어요. 슬립 헬스라는 거.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랬더니 11시에 잠들었대요. 4시까지 잤대요. 아니 그럼 잔 거예요 그게? 겨우 5시간이?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간신히 잠까맣게 하는 사람이 5시간을 푹 자버린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릴렉스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들어가니까 더 릴렉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기가 도는 거야 이제. 루바하고 칼슘하고 꾸준히 어느 정도 먹어주는 상태에서 태아닌샷이 들어가면 그럼 바로 효과 나와요. 그 릴렉스하게 잠이 잘 와. 대신 깊이 들어간 건 다르잖아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건 이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 잠이 안 온다고 저거 뭐 그때 별로라고 모르겠어요. 저게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는. 근데 덜 보는 사람도 양을 늘리면 되긴 해. 근데 그러기엔 부담 가겠지? 부담 가죠. 부담 가죠. 저희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센데 함량도 훨씬 높더라고요. 그걸 수입을 한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택배비가 더 들어가. 그거 하는 칼슘하고 루바 먹으면서 저거 그렇죠. 그러면 2중 3중에 같이 세마리 같이 잡게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영양소, 칼슘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단백질은 엄청 중요해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걸 채워줘가면서 다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양소, WS라든가 단백질, 오메가3, 칼슘 이런 거 잘 먹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필요한 걸 딱 더 먹어주면 효과가 확 올라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없다.
베이스가 중요하다. 기초 대사량이 잠재돼 있어야 돼 몸에.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페이지에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 보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배유 추출물 트루비비티 아쿠아 서플리먼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죠? 안 먹어봤잖아 이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 그쵸. 나 만져줄 여자가 없잖아. 몸을 만져줄 여자가. 이게 보들보들해져요. 보들보들. 어디가? 팔뒤꿈치, 발뒤꿈치, 온몸의 각질이 보들보들해져요. 손가락도 막 버진 피잖아요. 막 보들보들해지고요. 건선이라든가 이쪽도 다 보들보들해져요. 그럼 여사님 그 손이 이렇게 된 것도 이것도 가능한가? 근데 제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 금전적인 부담만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제품 교육이 하나씩 돼야 돼요.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여기 지금 표기 안 된 게 있어요. 그 특허가 아메리카 안에서 표기 안 해놨거든요. 아베마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밀배유 추출물이 그거거든. 아베마르. 그게요. 딱딱하게 굳어진 세포를 찢어버려요. 밀배유가? 네. 찢어버려요. 그럼 딱딱하게 굳어진 세포가 뭐가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발 뒤꿈치, 신체 내에는요. 무릎. 그 외부적인 거고 신체 내에는요. 왜 외부만 그렇게 부러질 것 같냐고요. 내부? 내부에 부드럽게 해야 될 게. 굳어지는 게 뭐죠? 제가 그 전에 이제 면역 증폭이라든가 이런 거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자, 우리 여기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지? 사람 생활이 못 하잖아. 그 쓰레기통을 두겠죠. 그 쓰레기통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밟아 압축하겠죠. 그 압축한 게 뭐죠? 인체 내로 봤을 때 쓰레기통은 무릎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압축하는 걸 뭐라고 하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따시만하부터 생기잖아. 뭐라고 하나? 체내에. 돌같이 굳어지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글쎄? 요즘에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험 들잖아요. 암? 그쵸. 아니, 암도 어차피 그 굳어지는 형질의 거기 때 몸 전체에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네, 그걸 찢어요. 세포를. 그래야지 뭔가 약이 들어가고 뭐 다 일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찢어요. 그러면 환자들은 이걸 갖다가 냅다 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겠네. 훨씬 효과가 빨라요. 하다못해 항암으로 효과가 빨라요. 밀배유가 전에는 없었거든. 이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지금 핵심 제품이야. 인기 있는 많은 제품들이에요. 많이 나간 제품들이에요. 이거 다. 진짜 간경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걸 녹화를 하면서도 이걸 오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 표현들이 벌써 한계를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픈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항암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혈액 안에 있는 그 굳어진 쪽 부유물들이 떠다니잖아. 그러면 걔들까지도 잡아가지고 분쇄를 시킨다는 얘기잖아. 세포. 그건 세포만이잖아. 네. 세포를 분쇄시킨다는 거 아니야. 네. 어차피 안에 있는 덩어리들은 어차피 혈액 안에 덩어리들은 이 인지질을 이렇게 만들죠. 인지질이. 녹여가지고 빼버리면 되는 거고 이제 쓸모없는 세포들을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인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의학적으로 찢는다고요. 찢어지면은 다른 게 침투하겠죠. 항산화효소 침투할 수 있고 의약품도 침투할 수 있겠죠. 그냥 갈라놓는 거잖아. 부셔놓기. 이게 진짜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로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렇죠. 근데 그 딱딱한 걸 찢어놔야지 들어가요. 갈라놔야 들어가니까 그런 역할들을 한다.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 자, 그 바로 앞에 이제 보면 버섯에서 유래한 비타민 D라고 돼 있어요.
초이스를 지금 읽고 계시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필요한 사람은 엄청 많은 게 알겠죠. 전부 다 필요하잖아. 근데 비타민 D 중에서 동물성이 다예요. 거의 대부분 다. 식물성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성은 유일한데 19페이지. 식물성은 유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을 보면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뼈를 강화시켜주고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주고 암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도와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에 도움이 되고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두 개. 얘기잖아. 네. 이게 지금 뼈 건강 페이지에 있긴 하지만 뼈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란 소리죠. 자,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그러면 피부 질환, 칼슘의 재흡수, 면역, 우울, 혈관이라고 돼 있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D가 그렇게 이슈가 됐을까? 방콕이라서 비타민 D가 섭취가 안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태양을 좀 받아야 네. 비타민 바이러스성 감염에 더 취약해져요.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겨울철 지나서 봄 될 때 겨울 동안 이미 취약한 상태에서 봄 되면서요 죽는 사람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면역이 더 약해지면서 그때 많이 죽어요. 봄철에 많이 죽잖아요. 왜? 이른 봄, 늦겨울 이때 많이 죽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이. 그리고 그러면서 유명해진 게 몇 가지가 더 있죠. 비타민 D 말고 아연, 갈리, 비타민 C가 유명해졌어요. 왜 그랬냐? 걔들이 전부 다 면역의 상태를 끌어올려주니까. 그러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공짜 비타민. 햇빛을 봐야 돼요. 얼마나 봐야 되죠? 홀딱 벗고 전신을 다 써야 돼. 홀딱 벗고 봐야 돼요. 홀딱 벗고 봐야 돼요. 왜? 다른 건 다 태양열 그 자외선이 침투해서 들어올 공간들을 옷으로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굴 중에서 이마하고 볼때기 정도 하고 그다음 손등 정도 그 정도만 햇빛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네. 통과를 못해요. 근데 햇빛을 받으면 뜨겁잖아. 뜨거우면 들어온 거 아닌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뜨거운 열만 들어온 거지. 열 드는 거죠. 그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어. 열만. 똑같이. 밖에서 열이 안으로 느껴지는 거죠. 들어오진 못해요. 창은요?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하고. 네, 그래서 나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로드 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없잖아. 수영복은요? 메시가 뜨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옥상에다 따로 만들어놔야지. 옥상에서 올라가서 옆집에서 보잖아. 보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우리 집은 옥상에서 딴 집에서 올라와서 볼까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따로 섭취를 해. 예, 섭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화상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황인종이라서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좋고 해간 감염이라든가 이런 데 면역이 취약한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잘 섭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홀딱 벗고 햇빛을 받는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가 제가 시골집에 가가지고요. 그 아무도 없는 데 형성이 안 가가지고 돼요. 맨발로 좀 위통 좀 벗고 좀 마당에서 돌아다닌다고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길거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돌아다닌다고. 마당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누가 보면 어떡할 거냐고. 보는 사람이 뭐 문제가 되는 아니 팬티 입고 바지 입고 다 입었어. 윗도리 좀 벗은 게 맨발하고. 다 가릴 거 가렸네. 그러니까 그걸 혼난다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문화적인 거잖아.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뭐 누드비치를 만든다고요? 아마 난리 날 걸. 아마 그 망원 렌즈가 불티날 걸. 근데 누드하고 다 벗고 태양 쐰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은 몸에 안 들어가. 자,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로 돌아가면 밸런스 위드 윈이라고 있어요. 유산균. 유산균이 왜 중요할까? 뭐 그 한간에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 있죠.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불포한다 라고 하잖아요. 변비,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 유산균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재흡수에 이는 흡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장 환경이 좋아하면 소화대사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내가 먹은 게 장에서 잘 흡수가 되겠죠. 장 상태가 안 좋으면 좋은 거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먼저야. 그리고 장보다 중요한 게 소화예요. 소화. 자, 그런데 여기서 헤르페스라는 게 있어요. 헤르페스. 헤르페스 염증. 자, 이게 뭘까요? 입에 물집 잡히는 거 있잖아요. 피곤해 터지는 거 말고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거 있어요. 헤르페스예요. 그 병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근데 입에만 생길까 그게? 아닌데. 어디 생길까? 몸 전체 다 생기는데. 몸 전체 생기는데 주로 생기는 데가 또 있어요. 장 입마냥 나오는 데가 있어. 우리 몸에 항문. 그 항문보다 더 민감한 데가 있어요. 질. 네. 여자들 질 쪽에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하지. 예, 그게 헤르페스예요. 성병 아니야. 성병은 아닌데. 예. 예, 어. 냄새도 나요. 그 바이러스거든요. 그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익균의 부재. 그리고 너무 찬 거 먹고, 탄수화물 먹고, 술 먹고 다 포함되죠. 그러면서 유익균이 너무 부재했고 또 하나가 비누예요. 경피도. 예, 알칼리로 씻어내서. 그래서 그런 거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서 약 받거든요. 약 받을 게 아니라 지가 처먹는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후아 그거 써줘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 잘 먹어줘야 돼. 몸이 따뜻해지고 유익균이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세정제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오랫동안 세정제 쓸 바에 안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라고 있어요. 이뮤니티가 뜻이 뭐죠? 이뮤니티. 되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 제품 안에 이뮤니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현재 한국 판매 제품에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하고 네. 그 애들 거 이뮤니티 플러스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아연이에요. 이뮤니티가 이뮤니티 뜻이 면역이에요. 면역이 되는 거예요. 예. 면역에는 아연이에요. 제가 아까 비타민 D 얘기할 때 얘기했죠? 면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연. 근데 아연이 어디에 들었죠? 일반적인 음식에서. 굴이라고 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굴. 카사노바가 애인이 100명이 넘어갔다며. 그냥 만드는 얘기고. 근데 걔가 아연을 좋아했다며요. 아연을 먹으면 그럼 그 얘기는 아연이 정력에 관련이 있다는 소리죠. 애들이 정력이 없으면 아파. 성장이 제대로 안 돼. 아파서. 비리비리 골골. 성인이 정력이 없으면은요. 비리비리 골골 가운데. 그죠? 그 정력이라는 건 내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소리라고. 면역이 좋다는 소리라고요. 그 면역에 직접 관련된 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연이. 우리 사이트에서 아연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와요. 아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근데 되려서 싸단 말이야. 비싸요 오히려 더. 30분. 네. 근데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거가 그러면 이뮤니티를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네. 장만 생각하면 프로바이오틱이 낫죠.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도 내가 지금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심바이오틱이에요. 심바이오틱이 뭐냐면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같이 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이거 따라오시는 제품도 없지만 비슷하게 비스꾸리한 게 있어요. 훨씬 비싸요. 이게 유산균이야. 이뮤니티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고 이거는 밸런스 위드인이고 지금 말 나온 김에 하나 드셔. 정력에 나 아침 먹었는데 이거. 정력에 좋을 필요 없잖아. 얘는 먹었어. 그럼 먹지 말자. 정력 좋아도 쓸 데가 없잖아요. 에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쓰지. 진짜? 물어볼게. 자, 그 옆에 보면 건강한 눈과 피부를 위한 베타카로틴이라고 돼 있어요. 베타카로틴, 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A의 전구체 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 카로틴이라고 하죠. 음. 자, 비타민 A가 하는 일. 염증.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학교 때 뭐 배웠어요? 물론 학교를 안 나왔지. 우리가 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웠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 배웠어요. 아이씨, 한 50년 된 걸 어떻게 기억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라고 배웠죠. 음. 그리고 점막, 안구의 건조증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야맹증은 기억해야지. 야맹증이 뭐죠? 밤에 못 보는 거지. 예, 밤에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음.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돼서 점막 건강. 자, 점막이 어디 있죠? 눈, 코, 입, 눈, 코, 입. 질, 항문. 다 점막이잖아요. 장도 다 다 점막. 점막. 네. 체외 쪽에는 다 점막이지. 예, 다 점막이 싸고 있어요. 그것만 있나? 세포 막 하나하나는요. 다 점막이에요. 점막으로 코팅돼 있고. 예. 그래서 점막이 약한 애들이 코감기가 잘 걸려요. 코감기가 잘 걸리면 키가 안 크거든요. 왜 안 크냐면 점막이 건강해야지 분열을 하거든. 그래서 코감기 잘 걸리는 애들이 키가 덜 커요. 효과 이거 직방 나오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현대인의 눈을 지켜주는 눈 건강 영양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과 비타민 A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루테인이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증상은 침침이지. 침침, 또 그다음에 그 눈 안에 그 허옇게 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게 뭐더라? 비문증은 다른 건데 제 눈 건강 강의 좀 다시 들어보셔야겠는데 루테인이 부족해지면 황반 세포가 변성이 생긴다 해서 격자무늬를 봤을 때 삐뚤어 보인다. 삐뚤어 보여. 또 가운데가 안 보이기도 한다. 사멸했을 때 라고 하는 거죠. 노안이죠. 실명의 위험성 1이죠. 그게. 왜? 재생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 자극받는 환경들이 있어요. 강한 색. TV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저 모니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동화책도 그러고. 동화책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는 게, 빛의 반사되는 이 굴절로 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나 그 트위스 읽을 때 각이 이렇게 돼서 불빛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눈이 아프더라고. 한 10분 읽고 나서도 눈이 아파. 그래가지고 각을 갖다가 줄여놓고 보거든. 자,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스마트폰 덜 봐라, TV 덜 봐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노안이 온다. 나이가 먹으면은 황반 색소가 공급이 안 되거든 잘. 그래서 이거 몇 살 때부터 먹는 게 좋죠? 그 말로는 40, 50대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말로는 요즘에 애들 스마트폰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애들도 황반 변성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로 가자고요. 단백질, 베이스 물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에서 여기 보면 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단백질 누가 필요한 거냐? 임산부. 애기 키워야 되잖아. 성장 아닌데? 찍 커야 되잖아. 눈 뜨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필요한데.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다 필요하죠. 얼마큼 먹어야 되죠? 체중에 최소한 1에서 그러니까 1g당 아니 1kg당 1 내지 1.5g. 그러면 지금 체중이 70kg이시죠? 아까 재보니까는 500g 빠졌으니까는 74.9더라고. 74.9? 아, 배에서 5kg 거기 있었구나. 배에 5kg가 더 있어 지금. 그러면 그러면은 하루에 몇 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70kg라고 보면 75g, 74.5니까 미니멈 75g이 필요한 거예요. 75, 그러니까 1g 내지 1.5g이니까 1g 정도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필요할까예요. 다 어디 가냐 그러면 걔들이 다 가지 몸에? 다 가서 그럼 오늘 죽은 게 내일은 어디 갔냐고. 계속 빠져나가지 죽고. 그렇죠. 계속 쓰이고 그러니까 재흡수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하는데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뭘로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변. 편으로도 나가고. 음식물 찌꺼기는 찌끔 있고요. 단백질, 대사산물, 몸에 그 세포 죽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다 갖고 나가잖아. 네, 그런 것들이 다 변이에요. 다 나가 매일 똥 놓잖아.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이. 근데 키로수 따라서 바뀌어요. 키로수 한 스쿱이 14g이에요. 14g. 그러면은 몇 스쿱 드셔야 되는 거죠? 자? 7스쿱. 그만큼 못 드시잖아. 돈이 얼마요? 내가 거기 반 이상은 먹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에서 먹잖아요. 일반 식사에서 최대한 고른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먹는데 그럼 일반적인 식사에서 그 정도로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고. 단백질 한 스쿱이면은요 계란 몇 개일까? 두부 몇 몰까? 계산하기도 쉬워. 그만큼 뽑아내려면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그 두부 배 터지게 먹으면은 단백질 한 스쿱 먹어요. 한 열무 정도 먹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건 심한 경우 열무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그냥 배 터지게. 그리고 계란 이렇게 계란 냄새나게 물리게 먹으면 그만큼 먹어요. 한 스푼. 근데 그만큼 뭐 택도 없잖아. 일반적인 식사만 갖고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긴 해요. 미량이지만 어쨌건 일반 식사를 충분히 먹는다는 가정 하에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 3분의 1을 그냥 식사로. 그래야지 건강하게 유지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제 다 돈인 거죠. 근데 옆에 보면 녹차 맛으로 즐기는 풍부한 단백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뼈의 형성과 튼튼한 골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칼슘과 망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백질의 함량으로 보면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녹차의 특징이 있죠. 녹차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산뜻해지잖아. 산뜻해진단 말이야.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오후에 즐기는 출출하고 이런 간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맛도 난 녹차 맛이 나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은 낮아. 근데 철분이라든지 칼슘이랑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망간이 들어 있어요. 자, 망간이라는 영양소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망간이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애를 낳고 애를 안 봐요. 애를 낳고 애를 밟아.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져요. 근데요, 그게 또요, 그 순간에는요, 미안함도 없어. 죄책감도 없어. 그러다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성이라는 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미안한 것 같아. 어머, 어떡하니? 그랬다가 좀 있으면 또 애가 훅 가서요. 좀 아까 제가 어떡하니 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또 밟아요. 망간이 부족하면 그래요. 새끼가 태어났을 때 어미가 새끼를 안 돌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좋을죠? 그런 거 있을 때 이거 하고 비타민 D하고 열라 먹여놓으면은요 좋아져요. 비타민 D, 칼슘 이거 그럴 때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울하다 그러면은요 그냥 프로틴보다 녹차랑 칼슘이랑 햇빛 좀 보고 꽃 좀 보고 TV에서 나오는 이쁜 여자애들 춤추는 것도 좀 보고 그럼 안 되나? 뭐 그건 개인 각자 취향이니까. 이쁜 여자 봤다 옆에 있는 여자 보면은 갑자기 막 눈이 그거는 지 복이고. 지복이고. 네. 너 넘어가지를 않아. 자, 그 앞에 제가 하면 더블X 있잖아요. 제가 특대놓은 거는 88년 식물영양소의 결정체라고 했어요. 뉴트라이트가 4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전 세계 판매 1위 종합 비타민이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등 식물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 수치가 전 세계 최고다. 오락지수 세계 최고다. 라고 돼 있는데 왜 전 세계에서 이게 가장 높이 갔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시애터 법이라는 게 있어서 영양 수치를 완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트라이트에서 골치를 썩었거든요. 다 표기할 수도 없고. 골치 썩었어요. 골치 썩다가 이제 해결 방법이 뭐냐면 최대로 실제로 더블X의 흡수율이 최고 높아요. 전 세계에서. 분해 흡수율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함량만 보면 우리나라가 적은 것 같은데 분해 흡수율이 최고 높아요. 조금 넣게 하면 그만큼 더 보면서 잘 쓰이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우리나라 최고 좋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체 시험을 통해 활성산소와 DNA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실험에서도 증명이 된 거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DNA 손상을 줄이는 걸 확인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냥 세포 재생을 해주는 거. DNA가 손상되면 어떤 상태일까? 죽어야지. 그래서 DNA 손상. 그게 캔서잖아요. 캔서. 실제로 논문이 발표됐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8주간의 임상 실험 결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했다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암에서는 그 표현을 못 써요. 그렇죠. 의학용어니까. 예. 그래서 그거 빼고 DNA 손상을 줄여주는 거 확인했다. 근데 이 DNA라는 용어를 쓸 수 있으려면은요, 그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모에스에서 DNA 용어 썼다가요, 압수당했어요. 화장품에서도 못 써요. 근데 우리 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증빙이 돼야 돼요. 못 써요. 쓰는 이 용어 자체를 쓰는 회사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거 WX 얘기하면서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제품만 꺼내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DNA라는 용어를 꺼낼 수 있는 비타민도 없고 다른 회사는 화장품도 없어요. 선전에서는 교묘하게 DNA를 그림만 나와. 그림만. 이렇게 말로는 안 하고. 네.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증빙이 다 돼야 돼요. 없어요. 시중에 어떤 제품도 없어요. 학술 협회 그런 데까지 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 협회까지 받아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질병명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적인 항히스타민 항소독을 해준다. 혈관 탄력에 염증 제거에 탁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타민 C의 표기법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결합 조직의 강화라고만 표기가 가능해요. 국내법으로. 결합 조직의 강화. 재생 항산화 그러니까 재생 이런 데는 못 쓰고 항진통도 못 써요. 아무것도 못 써요. 결합 조직의 강화. 그게 뭔 소리일까? 결합 조직의 강화. 결합 조직이 약해지면 잇몸이 벌어지잖아요. 잇몸에 피가 나잖아요. 교회병이잖아요. 그거예요. 부족해지면 교회병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병이라고 표기를 안 된다? 표기를 못 한다? 왜? 병명이니까. 그래서 결합 조직의 강화라고만 표기가 가능해요. 이제 결합 조직이 약해졌을 때,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부딪히면 멍들어요. 혈관이 다 터지는 거야. 아니 부딪혀도 말짱 있어야 되는데 왜 터지냐고요. 결합 조직이 약해져서 비타민 C 부족이에요. 전부 다. 그럼 이걸 얼마큼 먹어야 될까예요. 수용성 비타민인데. 그냥 오줌으로 빠질 정도까지. 오줌으로 빠질 정도. 차고 넘쳐서. 비타민 C 그가 과잉증이 있어요. 비타민 C가. 비타민 C가 쓰여지는 데가요. 진짜 항문까지 다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쓰고서는 남으면은요. 그때 과잉증이 하나 나와요. 설사. 근데 근데 최근에 누나 아팠을 때 얼마큼 먹었대요? 열나 먹었다고 그러죠. 저 전화면 사람도 열나 먹게 했고요. 제가 막 툭하면 열나 먹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설사 안 해요. 딱 한 번만 오고 마는 거지. 그래서 아니면 그 정도도 그 정도 양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네. 이왕재 교수가 얘기해도 6.2g 뭐 얘기하잖아요. 못 먹어요. 6.2g이 몇 정인지 아세요? 한 정에 200mg이야. 한 정에 200. 10정이면 2g. 그 슈퍼 비타민 C 처방 그거? 네. 최소 6g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10정이면은 200g이라 2g이라고. 2g. 네. 그러면 20개면은 4g. 30개면 6g이잖아요. 하루에 30개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전사면사님 최근에 피가 그러니까 그 다쳤다가 피에서 염증이 돌아서 피에서 염증이 도는 게 뭐죠? 폐혈이잖아요. 피가 썩어서 온몸에 다 연락을 난리 났었어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큰 병원 가라고 했어요. 얼른 쫓아가가지고 연락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 예약돼 있는 거. 왜 왔냐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연락 오고 난리 나고 죽을 사람이 이틀 만에 왜 왔냐고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검진했는데 괜찮아요. 항생제 좀 먹으면 돼요. 이 정도로 바뀌어요.
그게 비타민C 위력이에요. 그럼 그 사장님 그렇게 얼마 안 드셨다는 거야? 이틀 만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안 드셨어? 드셨는데 다친 다음에 발가락 다친 다음에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시면서 그리고 그 다쳤을 때 좀 더 드셨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러고서는 저도 좀 더 드세요라고만 그랬지 더 이상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다 돈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얘기를 해야죠. 어씨 하루에 돈 7만 원 정도 7만 원 안 되잖아. 1,000원까지잖아. 그거 하루에 한 통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지. 하루에 한 통 그렇게 먹으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플 때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살려요. 돈이. 나 아까도 그렇지만 이거 다 보면 이만큼 양을 다 늘려서 먹으려면 무지하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마늘. 페니실린의 천배의 강력한 마늘의 항산화라고 해요. 마늘 비타민 몸에 염증 잡고 손발 아랫배 찬분 묻지 말고 먹어라. 육종 마늘 8통 분량이 들어있다라고 했거든요. 육종 마늘이 얼마인지 알죠? 좀 큰 거예요. 8통 분량이 들어있다. 근데 마늘에서 하는 일이 그 열도 올려주잖아요. 그게 성분이 알리신이라고 그래요. 알리신. 근데 알리신은 그게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을 내요. 알리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늘이 사람의 세포 막이고 식물은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세포 벽으로 분리돼 있어요. 알린과 알리나아즈라는 게 분리돼 있어요. 이게 쪼개져서 만났을 때 알리신이 돼요. 냄새 나는 거. 근데 이 알리신이 열에 약해요, 산에 약해요, 빛에 약해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으려면 네. 자르지도 말고 굽지도 말고 데우지도 말고 통마늘을 그대로 꼴딱 삼켜야 효과를 좀이라도 보여. 꼴딱 삼키면 안 넘어가죠. 아니 깨물어서 네. 넘어가면서 산에 이제 다 그 성분이 없기 때문에 네. 잘게 부수면 안 되고 대충 부숴서 꼴딱 삼켜야 좀이라도 효과를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위산에 또 하게 돼 버리니까. 근데 우리 통마늘 막 저기 김치 막 넣었잖아요. 아무도 그냥 왜? 이미 얘하고 알리하고 만나가지고 이미 작용이 끝났잖아. 김치에 들어갔을 때 통으로 넣었을 때 갈은 거 말고요. 통으로 넣었을 때 김치가 산화가 돼요. 쉬면서. 그래서 거기서 또 죽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 마늘 많이 먹는데도 효과를 그렇게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마늘이 추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늘 이 제품이 씹어 먹는 제품이에요? 삼켜 먹는 제품이에요? 갈리? 네. 혹시 씹어 먹어 보셨어요? 아니, 나 그냥 꿀떡 생겼는데. 씹어 먹어 보셨어요? 맛은? 약간 마늘 살짝. 한번 우리 씹어 먹어 볼까? 싫어. 왜? 별 맛 없어. 여기 하다가 그냥 꿀떡 생겼어. 마늘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다가 그냥 꿀떡 생겼어. 이게 다 장용정이에요. 위를 통과해서 장에서 풀어져요. 장용정인데 그러면 자 마늘의 특성으로 이제 김치에도 그런다 그러면 마늘 환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열가했잖아. 네, 이미 열거했잖아. 그리고 마늘의 냄새를 없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리신이 아예 없지. 그렇죠. 이 자충분했는데. 일해백리라고 했거든요. 일해백리 한 가지 해로움이 있고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 일해가 그 마늘 냄새인데 그 냄새를 없앴으면 100가지 이로움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야. 마늘 환을 먹고 뭐하고 진짜 코딱지만큼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걸 먹어도 발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먹잖아요. 이거 먹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네, 지금 와서 고백을 하는데 네. 장모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네. 흑마늘을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쪄가지고 어머니 정성이죠, 그건. 쪄가지고 네. 그게 좋다고 몇 번 해서 담아서 보내는데 집사람은 나보러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기는 싫고 장모님이 해줬으니까 먹어야 되겠고 정성이잖아. 그래서 먹는 몇 번 신용만 하고 안 먹었어.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버렸어. 그랬더니 좀 이따 장모님이 다 먹은 줄 알고 쬐서 보냈어. 그건 아예 입도 안 됐어. 왜 정성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왜 뭐하는 조금 나 없는 것보다 나. 그리고 장모님이 흑마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마늘을 먹으면 정력제거든. 아니 환웅이 왜 동굴에 가둬 놓고 그 장모님한테 얘기할 거야. 나 평상시에 더 잘 쓴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 쓸까봐 사이 안 쓰면 딸이 불행할까봐.
아니 환웅이 100일 동안 왜 생마늘을 먹였겠어요? 지가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아 그럼 그거 아닌가?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장모님한테 장모님 사랑이야. 내 딸 행복하게 해주라고. 언제? 낮이건 밤이건 근데 안 해주니까는 해준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차피 오픈 안 할 거니까 막 얘기해. 진짜야? 그럼 아닌 것 같아. 그저께도 여보